오늘 그 8강 창의적 견해 제시. 그러니까 그 논술은 보통 1번이 요약, 비교를 시켜요. 그리고 그 3번 문항,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두 번째는 뭐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해석하거나, 그리고 마지막 3번이 보통 견해를 제시하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이 견해 제시에서는 논증력이 중요하지. 얼마나 견해를 말이야 적절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서술에 나가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얼마나 남들과 다른 독창적이고 참신한 관점이 배어 있는가, 사례라든가 아니면 견해 제시라는 방향 자체가 좀 남다른 그 경우들이 가점을 받겠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의적 견해 제시를 하는데, 자, 거기 보면 창의적 견해 제시 문제 유형 및 해결 방안이라고 해서, 일단 보면 우리 그 88페이지에 자, 가의 주제, 제시문 2개 주어져. 가의 주제, 자장면이 맛있다, 짜장면이 맛있다. 나의 주제, 짬뽕이 맛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약한 다음에 제시문의 주제를 도출한 다음에 그에 대한 견해. 그에 대한 견해는 뭐야? 짜장면이 맛있나? 아니면 짬뽕이 맛있나요? 그렇죠? 각각을 요약하고, 두 번째는 가나의 견해를 비교한 다음에 그에 대한 견해를 진술하게 하는 거야. 제시문 가와 나, 공통적으로 어떤 음식에 대한 서술이지만 분명히 선호도가 다르다 이거지. 그렇지? 같은 중국 음식이지만. 자, 세 번째는 그냥 논증형 견해 진술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그 우리 아까 얘기한 거죠. 가를 바탕으로 나를 비판하는, 또는 나를 바탕으로 가를 비판하는,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이런 유형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답은 4가지지. 짜장면이 첫 번째 뭐야? 짜장면이 더 맛있다. 두 번째 뭐야? 짬뽕이 더 맛있다. 세 번째는 짜장면, 짬뽕 다 맛있다. 짜장면, 짬뽕 다 맛이 없고 싫어한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양비론, 양시론 안 된다고 그랬어. 이런 문제에서. 둘 다 싫어요. 안 돼. 둘 다 좋아요. 안 된다 이거야. 둘 중에 하나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더 싫어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 그럼 덜 싫어하는 것이 더 좋아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실제로 너는 짜장하고 짬뽕 어떤 걸 더 좋아하니? 일반적으로 먹을 때. 어? 짬뽕을 더 많이 먹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짬뽕을 더 좋아하다니. 그게 흔치 않은 경우인데, 보통, 자, 선생님이 너보다 더 나이가 많아도 선생님은 한 10번 먹으면 7번은 짜장을 먹거든. 술을 마시지 않은 한 해는.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짬뽕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자, 그걸 생각을. 일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여기서 짬뽕이 맛있다, 짜장이 맛있다가 아니라 짜장을 왜 더 좋아하는가? 왜 짜장이 더 맛있는가? 자, 짬뽕이 왜 더 맛있는가? 근거를 제시해야지. 자, 짬뽕이 더 맛있는 이유가 뭐야? 짬뽕을 선택한다는 건 또 짬뽕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먹는 거지. 짬뽕이 왜 더 맛있다고 생각해? 왜 더 맛있냐고요? 맵고 해산물 많고. 맵고 해산물 많고. 일단 그 얼큰한 국물이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퍽퍽한 짜장면보다는 좀 더 제 입맛에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게다가 해산물이 더 풍부해서 저의 취향을 또 만족시켜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아니지만 술 마신 다음 날에 그 얼큰하고 뜨거운 국물은 저의 속을 다 데펴줍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 자, 그럼 나는 짬뽕을 왜 좋아해? 짜장을 더 좋아하는. 저는 짜장이 더 맛있다고 생각한다. 짜장이 왜 더 맛있어? 짜장은 일단 가장 인간의 미각을 자극하는 단짠의 그 맛을 함유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그 만족시켜주는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짜장은 우리나라의 된장처럼 일반적으로 그 콩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져서 그 한국 음식과의 유사성이 유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의 제 감성, 아빠 엄마와 함께 했던 함께 외식을 하면서 느꼈던 그 행복감들을 느껴주게 해준다는 점에서 짜장은 저의 최애 음식입니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그렇지? 자, 근데 오늘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거야. 오늘 실제로 하자는 것은 뭐냐? 자, 대안. 해결 방안이죠, 그렇죠? 이거 다시 한번 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짚어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런 대안,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자, 문제를 파악해야 되겠죠? 문제를 파악, 무엇이 문제인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 문제를 파악할 때 첫 번째 이 문제의 종류, 유형. 자, 사실 판단을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인가? 자,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지, 그치? 가치 판단, 사실 판단. 사실 판단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거야. 참, 거짓으로 구분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사실 판단형인가? 가치 판단 유형인가? 우리 논술에서 사실 판단 유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여부를 또 생각을 해봐야지.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를 든다면 이게 다 혼재되어 있어.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그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사형제도는 강력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그치요? 대부분 다 가치 판단형인데 그 안에 사실 판단의 내용도 있어요. 뭐냐면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야? 여론.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지. 또는 통계 자료. 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실질적으로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미국의 여러 주보다 사형제도가 폐지된 유럽 여러 나라들의 흉악범죄 발생률이 훨씬 더 낮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나름대로 사실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는 자, 인간의 생명은 가장 고귀하고 존엄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건 가치 판단형이야.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좀 가려가면서 이제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죠. 자, 왜 그러냐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이유는 왜 원인을 파악해야 돼? 대부분의 문제의 대안, 해결 방안은 그 원인을 없애거나 막아주는 것이야. 그치?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자, 한번 해볼까? 자, 저출산. 원인이 뭐죠? 왜 저출산이 일어나? 응? 자, 혹시 결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때는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 저출산의 원인이 뭐야? 그러면 저 결혼 안 할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 왜? 자, 그래도 좀 같은 여자 입장에서 공감이 되잖아. 왜 애를 안 낳을까? 힘들어서.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 자, 좋아. 그렇게 원인을 밝히면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야. 원인 분석이 되잖아, 그렇지? 과도한 양육비.
그러면 대안은 양육비의 부담을 줄여준다. 그래서 공교육 말하자면은 교육비 부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에 갈 수 있는 비용을 지금 주고 있지, 그렇죠?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 여성의 사회 진출의 증가가 원인이야.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이 뭐야? 여성의 사회 진출을 억제해야 되겠네. 여성은 사회 진출보다는 가사와 육아가 자신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깨닫고 직업을 갖기보다는 가사에 충실해야 한다. 답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글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자, 너 취직 안 할 거야? 나중에 일 안 하고 너 그냥 취직 가서 그냥 있을래? 아니잖아. 아니네. 원인이 아니야. 뭐냐면 원인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뒷받침하지 못하는 육아 및 타가 시설과 제도의 미비다. 그렇게 가야지 해결방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직장에서 타가시설을 만들고 공공 타가시설을 더 많이 확충하고. 자, 의미 있는 대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여기에 근거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야. 자, 그럼 해결 방안 제시하는데 해결 방안은 방안의 원칙. 첫 번째가 현실적이어야 한다.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메르스 문제가 닥쳤다 이거야. 모든 국민들을 다 격리한다. 되겠어, 안 되겠어? 불가능. 자, 지금 독거노인들이 많아서 빈곤한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박근혜 우리 그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20만 원인 거 40만 원 다 드릴게요. 100만 원 내가 나와서 100만 원을 드립니다. 1인당 다 모든 노인들. 돼, 안 돼? 돈이 없어. 거기서 꼭 나와야 될 게 뭐가 나와야 돼? 실현 가능하려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나와야 돼. 근데 실제로 그 박근혜 씨가 대통령 후보했을 때 어땠는 줄 알아? 대통령 그 후보 토론하잖아. 거기서 20만 원인 기초 노령연금을 제가 40만 원까지 올려서 인상해서 지급할 것이다 그랬거든. 근데 문재인 후보인가 뭐 이정희 후보인가 다 그랬어. 둘 다 그랬을 거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뭐라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대통령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랬어. 또 물어봤어. 아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시려고요? 아, 제가 대통령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야. 이건 몇 번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찍어주잖아. 나중에 대통령 된 다음에 아, 죄송하지만 재정상의 여력이 없어서 인상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어. 그때 벌써 실현 불가능하다는 게 보였던 거지. 뭐 관계없이 찍어주는 거야. 묻지마 투표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건 뭐 특정인 어떤 정치 세력 입장이 아니라 생각 그 말이 돼? 책임 있는 정치인. 자, 재원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제가 그거 하려고 대통령 나왔습니다.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말하자면 너도 이제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건데 구체적이어야 하는 거야. 동전의 양면이지. 구체적이어야지 현실성 있는 거 아니야? 자,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이 교통난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서울을 전 지역을 고가도로를 다 넣겠습니다.
현실적이지도 않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그치? 이 동전의 양면인 거야. 구체적이어야지 현실적이고. 요게 전제가 돼야지. 요게 가능한 거지. 그치? 구체적으로.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만 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드릴 겁니다. 그 재원은 일단 최대한 그 소득세를 특히 상위 5%, 10%의 소득세를 5% 인상해서 약 1조 5천억의 재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5% 인상해서 3조를 마련해서 충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 완전히 사기였다 이거야. 그리고 지난번 얘기했지만 자, 이 문제 해결, 사회 문제 해결은 일단 사회 구조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개인적인 접근보다는 더 중요하다. 사회 구조적인 접근은 뭐냐? 제도의 개선이 의식개혁보다는 더 중요하다. 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좀 정말 출산은 애국이라는 그러한 가치관의 어떤 의식개혁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출산이 애국입니다. 막 이런 캠페인 해봐. 그거 하고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 출산 장려금을 주고 그리고 타가시설, 육아시설을 공공시설을 만들고 지원금을 많이 준다. 아동수당을 지금 주고 있어. 그거하고 어떤 게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지? 그렇지? 자, 교통신호를 준수합시다. 맨날 피켓 두고 막 이런다 이거야. 근데 교통신호 즉 체계를 어겼을 때 벌금을 좀 높여. 어떻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자,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거든. 지금. 청년 실업. 청년들 눈높이를 낮춥시다 하고 일자리 만드는 것. 어떤 게 더 현실적이야? 일자리를 만드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게 더 현실적이야. 어떤 걸까? 돌봄 서비스. 기계가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노인분들. 그렇지? 노인분들이 어떻게 치매 어르신을 뇌구조를 파악할 수 있겠어? 걔네들이. AI가 할 수 있을까? 치매 걸린 노인은 안 되는 거지. 3, 4세를 AI가 하겠어? 없단 말이야. 구조적으로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긴데 한번 긴 것도 길다 기가 왜 어렵냐면 문제가 길어. 문제가 길어서 자, 그 서강대 기출문제라고 하는 거 1번 문제 같이 풀어보자고. 근데 이거 같이 풀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건데 이렇게 논제가 길다. 그럼 논제가 길면 이거는 논제 분석을 좀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 보자. 뭘까? 다음의 글 ABC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해 있는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의 성격을 지닌 글이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만약 이러한 문제가 에너지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가정할 때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논하라. 자, 논제 분석 한번 해보자. 논제 분석 첫 번째, 논제의 요구사항을 정리한다. 자, 그리고 이 요구사항을 고려하며 독해를 한다. 제시문을.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대한 간략한 답변 정리.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논제 요구사항은 뭐냐? 첫 번째 요구사항은 뭘까? 자, A, B, C에 나타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해 있는 공통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그치요? 자, 뭐냐면 A, B, C에 나타난 현재 인류가 직면한 공통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 그렇죠? 서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야? 이러한 문제가 에너지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가정할 때 적용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적용이 되지. 안 되면 문제를 안 내겠지. 그치? 어? 이 문제를 에너지 분야 적용. 그치?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야? 자, 그러면 가정할 때 그에 대한 그 에너지 문제에 대한 뭐야? 구체적 대안 제시. 그치? 대안 제시. 자, 이렇게 되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염두에 두고 제시문 A, B, C를 읽고 어떤 문제인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냐, 그렇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냐.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인지 자 독해를 해보자. 알았죠? 독해를 해보자. 다 읽었지 이제? 그럼 보자. A, B, C를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A, B, C야. A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피파, 그치? 월드컵 세계 축구협회가 피파란 말이야, 그치? 자, 보면은 공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한마디로 이 공을 만드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 줄 알아? 월드컵에 필요한 공을 만드는 공인구를 만드는 회사가 아디다스야. 알죠? 자, 아디다스. 아디다스가 공을 만들어서 피파에게 납품하는 건데. 그리고 애들은 그걸 하나에 얼마씩 받는다고? 150원. 근데 15만 원을 받고 팔지, 그치? 자, 그럼 잘 봐야 될게. 두 피파가 있고, 자, 아디다스가 있잖아, 그치? 그리고, 자, 인도 파키스탄에 아동 노동자들이 있어, 그치? 자, 둘 다 돈을 벌긴 벌지. 아동 노동자 애들도 하루에 몇 개를 한다고? 하루에 2개 정도. 얼마 벌어? 300원. 그치. 300원 보고 할래? 어? 자, 아디다스가 자, 하나를 팔면 아디다스는 얼마나 벌 것 같아? 많이 벌겠지, 그치? 그리고 아디다스가 또 피파에 내는 돈이 있어. 이 아동들이 전부 받는 돈하고 이 축구공 관련해서 피파나 아디다스가 버는 돈은 어디가 훨씬 더 클 것 같아? 여기가 훨씬 크겠지, 그치? 그죠? 자, 그러면은 B에도 2개 나타나야지. 그치? B엔 누구야? 자, 종자와 관련된 얘기하고 있잖아. 그쵸? 다국적 기업이 종자를 독점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래, 안 그래? 자, 다국적 기업. 그리고 또 이 다국적 기업에게 종자를 사는 사람들이 누구야? 응? 요거지. 그치?
농민도 다국적 기업에게 종자를 사서 돈을 벌겠지. 자, 그런데 다국적 기업하고 농민하고 누가 더 돈을 더 많이 벌겠어? 응? 이거지, 그치? 그렇지. 자, 그리고 C에는 그 UN과 그리고 그 IOC가 올림픽이 나오지, 그렇죠? 지금 올림픽은 어떻다는 거야? 올림픽은 매우 민주적이고 평등하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예전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죠? 좀 평등하다, 민주적이다, 그렇지? 그런데 유엔은 평등하다, 민주적이다 아니잖아, 그렇지?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 자, 일단 보면은 자, 그 유엔은 대만과 팔레스타인을 배제시키고 있다,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유엔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정치 외교적인 세계관은 우리를 위협하고 말하자면 그 권태롭게 만든다라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유엔은 일단 자, 그 유엔에서는 한 표 한 표가 훨씬 비싼 값을 팔린다. 자, 국가들이 결국 여기는 비민주적이라는 거야, 그렇지? 강대국 위주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강대국 위주야. 유엔이 강대국 위주에 불평등하단 말이야. 비민주적이야. 자, 한 사람이 한 표 똑같이 우리가 투표할 때 하지, 그치? 근데 유엔은 그렇지 않아. 똑같이 투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전보장이사회라는 말 들어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혹시 들어봤을 거야. 뉴스 보다 보면. 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안전보장이사회에는 5나라가 상임이사국이야. 상임이라는 게 항상 맞는, 이건 유엔 생긴 다음에 변하지 않았어. 이 5개 나라는. 비상임이사국은 계속 바뀌는데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한번 얘기해봐. 미국 들어가겠지. 그 다음은 영국. 영국 옆에 있는 나라? 또 영국 옆에 있는 나라가 뭔지 모르지. 프랑스야.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 옆에요? 그래. 일본 말 중국. 또 우리나라에 또 옆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맞닿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직접 안 맞는데 한반도하고 맞닿고 있는 나라 하나 또 있지. 센 나라. 큰 나라. 큰 나라. 정말 큰 나라. 우리나라하고 접해 있다니까. 한반도.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러시아. 잘 말했어요. 러시아. 잘 말했어요. 5개 나라야. 미, 영, 푸, 중, 러. 5개 나라가 상임이사국이야. 알았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 5 중에 하나가 반대하잖아? 그러면 다른 나라가 자, 199대 1이 되더라도 그 안건이 통과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하면. 강대국에 너무나 큰 권한이 들어가 있지, 그치? 알겠어? 여기서 세 지점에서 나타나는 게 어떤 걸까?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냐? A와 B와 C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어. 저기도 있는데. 그렇지. 지금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거잖아. 인도 파키스탄 아이들하고 아디다스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야? 다국적 종자기업과 농민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야? 유엔 안에서 평등한 관계야? 아니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지만 이런 불평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계 변화가 어떤 거야?
세계에서 지구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 세자, 세 글자. 세계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계화로 인해서 더욱 커져나가고 있다는 것. 응? 자, 한마디로 지금 ABC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그렇죠? 한마디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그 지구적 차원에서 국가 간, 개인 간, 집단 간, 개인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ABC는 공통적으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지구적 차원에서 국가 간, 개인 간, 집단 간, 개인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아주 틀려. 그치?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문제가 이 문제를 에너지 분야에 그 적용되어 있음을 가정할 때, 그치? 이 문제를 에너지 분야에 적용하려잖아. 적용된다는 거지, 그치? 지금 핵심어가 뭐야? 요거지. 불평등, 그쵸? 이 불평등이 에너지 분야에도 적용된다는 거잖아, 그치?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그치? 어떤 불평등이 나타날까? 에너지 분야에서. 두 가지가 나타날 것 같아. 너 그 광고에서 SK 이노베이션은 대한민국 자원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혹시 본 적 있어? SK 이노베이션이 뭐 석유화학 회사인데 자원의 영토를 넓혀간다는 말이 뭐야? 어떻게 SK 이노베이션이 자원의 영토를 넓혀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베트남 이제 해안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베트남이 돈이 없었단 말이야. 기술도 부족해. 그러면 베트남 정부하고 SK 이노베이션이 가서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5대5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다 개발해 줄게. 대신 나오는 석유의 절반은 우리 거야. 그래서 개발해가지고 석유를, 그럼 그 석유의 절반은 누구 거야? SK 이노베이션 거지, 그치? 그럼 SK 이노베이션은 한국 회사잖아. 우리나라 석유가 나 안 나, 원래는. 여기는. 하나도 안 나지. 근데 거기서 석유를 가져온다, 이거야. 중국도 아프리카 유전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가져가고. 미국도 중동에서 그렇게 하고. 영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그러면 강대국이 에너지를 더 많이 갖겠어? 약소국들이 더 많이 갖겠어? 강대국에 의한 강대국의 에너지 독점. 그치? 강대국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서 더 많이. 자, 이게 첫 번째. 그러면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더 많아. 그럼 에너지 소비는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아? 강대국? 빈곤 국가. 에너지 소비를 누가 더 많이 해? 당연히, 그치?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의 격차가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 한 명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아프리카 케냐의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150배가 많아. 훨씬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00배. 우리나라 사람들 1인당 그 에너지 소비량이 미국의 한 60에서 70%. 미국은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석유가 싸. 휘발유가 우리나라 반값이야. 차를 막 엄청나게 몰아대는 거지. 그렇죠? 네가 이제 생각해봐. 예전에 선생님 그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 선생님 후배가 만들었었는데 니제르라는 곳에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야. 거기가 물이 있겠어 없겠어. 근데 이제 한 부족하고 같이 다니거든. 어느 날 아침에 아줌마들이 그 케냐의 아낙네들이 애들을 끌고서 이제 막 물통을 이 뭐 낙타나 낙이나 이런 데다 싣고서 가는 거야. 딱 봐도 물 길이로 가는 거지, 그치? 물 길로 가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 웅덩이야. 호수나 연못이 아니라 비 온 게 고여 있는 물은 어떻겠어? 흙탕물이야. 그럼 뭘 하느냐? 먼저 물을 퍼. 물을 떠. 그 흙탕물이야. 그리고 양동이에 푼 다음에 그다음 뭐 하느냐? 소, 양, 뭐 얘네를 먹으라고 그래. 거기서 빨래해. 그물을 갖고 와. 실어가지고. 흙탕물이잖아. 그럼 어떻게 마실까?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흙이 들어가 있는 알갱이들이 가라앉잖아. 위에 맑은 물만 해가지고 끓여 먹는 거야. 근데 그걸 끓여 먹어도 애들이, 그 어린애들이 막 배탈 나고 막 설사하고 막. 물이 없어서. 씻지도 못하겠지. 너 많이 봤지만 어떤 여자애는 말이야. 8살짜리가 2km 밖에서 물 한 양동이로 하나씩 들고 오는 거야. 너는 매일 샤워하잖아. 걔네보다 물도 150배 쓸 거, 100배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쓸 것 같지? 선생님이 그 다큐멘터리 보고 잤어. 자다 4시 눈 떠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정수기에서 물 한 잔 딱 마시고, 물 좀 남아서 딱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 다큐멘터리 생각이 나서 다 마셨어. 야, 걔들 그 깨끗한 물 아니야, 정말로. 걔는 입장에서 정말로 얼마나 깨끗한 물이야.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 독점이 심화되고 있어. 그치? 에너지 독점. 이게 이제 심화되어 간다는 게 문제야. 심화된다. 확대된다.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랬잖아. 자, 꼭 이런 건 해야 돼. 하나만 한 거지만 일단 에너지 절약을 해야지. 그치? 어? 일단 잘 봐봐. 강대국의 에너지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보면은 뭐 대안도 아니긴 해. 왜냐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특정 국가의 에너지 독점을 금지하는 협약을 좀 체결할 필요가 있지. 국제적으로. 될까 안 될까 근데? 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거의 안 돼. 그래도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건 맞지. 자, 그럼 두 번째.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지금 지구온난화도 나타나고 있잖아. 응?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해. 근데 중요한 건 절약하기 위해서. 캠페인 하자. 캠페인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창의적인 답이 나와야 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게 필요할까? 하나의 사례를 들어가죠.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 절약을 하면은 돈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물론 에너지 절약하면 내가 전기 아껴 쓰면 돈이 되기도 하지.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자, 혼자서 차를 몰고 가는 거하고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는 거 어떤 게 에너지를 절약할까?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이야. 그래서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야 돼. 자, 그래서 피켓 들고서 대중교통 이용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고, 그치? 그것도 하긴 해야지만 효과가 있겠어, 없겠어? 다른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어떤 제도가 있을까? 이명박이가 잘한 게 하나 있어. 걔가 정말 잘한 거 하나 있어. 뭐냐? 너 버스 타잖아. 그치? 버스 타 안 타? 찍고. 지하철 탈 때 또 찍지. 그럼 어떻게 되냐? 환승이 되죠. 환승이라는 건 뭐야? 버스 요금을, 뭐 지하철 요금을 더 안 내잖아, 별로. 근데 이명박이 서울시장 되기 전에는, 자, 마을버스 타. 700원이야. 딱 찍혀. 지하철 타. 1,000원 또 찍혀. 똑같이. 1,700원 찍히는 거야. 이명박이 브라질에서 배워와가지고, 자, 버스 750원 찍혔지. 또 지하철 살 때도 찍을 때 뭐 150원 찍히잖아. 안 찍히거나. 그치? 나중에 또 찍히는데. 그래봤자 한 1,100원 이렇게 찍힌다 이거야. 자, 버스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 돈이 적게 들어. 버스 지하철 환승제도. 그리고 또 이명박이 잘한 게, 너 버스 이제 큰 길 가면, 여기는 별로 없면, 여기도 저기 가면 그 발산역에서 가는데 보면 큰 길이, 중앙차선으로 버스가 다니지, 그치? 버스만 다니잖아. 버스 중앙차선제. 버스가 더 빠른 거야. 차가 막힐 때. 선생님이 해봤어. 후배하고. 똑같은 길을 걔는 버스 타고 가고 선생님은 차를 몰고 가고. 버스가 더 빨라. 버스만 다니니까. 요금도 싸고 환승이 되고 더 빨리 가네. 대중교통 사용하는 사람들 일까 줄까? 당연히. 그런 제도를 해요. 버스와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지구 살리기 시작입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잘 안 되잖아. 그치?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사회 구조적인 여건, 즉 제도의 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들어갈 때 이제 창의적인 부분에서 점수를 받게 되는 거지. 알았어? 자, 그럼 거기 이제 예제 3번 봐봐. 요건 한번 이제 자 보자. 성균관대학 기출이 성균관대학교 1번 문제는 항상 이래. 제시문 5개, 6개, 4개, 5개, 6개를 두 입자로 분류하는 건데, 자, 성균관대를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꽤 많아. 어디냐면 외대, 그리고 경희대, 좋은 학교들인데. 근데 분류하는 거는 안 하더라도 각각 제시문을, 내용을 이해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보자. 문제를 같이 보겠어. 제시문 1, 2, 3, 4는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 변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두 개의 입장으로 분류하여 각 입장의 논지를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 변동이야. 종교의 영향력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그치? 커진다고 보는 게 4개 중에서 2개일 거고, 하나, 3개는 안 나오니까. 그리고 작아진다는 게 2개일 거야. 그럼 각각 찾아가지고 각각 찾아서 각 제시문을 한 문장씩으로 한번 그 내용을 요약해보자. 알았어? 그 내용을 요약해보자 이거야. 오케이? 그 1, 2, 3, 4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강화된다고 보는 입장이 어떤 거야? 강화될 것이다. 강화되고 있다. 라고 보는 입장. 강화되고 있는 입장. 강화된다는 쪽, 약화된다는 쪽 있잖아. 그치? 세속화는 약화된다는 거거든. 그렇잖아. 네. 자, 그러면은 강화된다. 어느 입장, 어디야? 그리고 약화된다. 제시문 어떤 거지? 약화된다. 이건 세속화란 말이야. 약화된다가 제시문을
3. 그치? 강화된다는 게 2하고 4. 2하고 4지, 그치? 지금 1은 잘 봐야 돼. 제시문 1을 볼까? 1은 세속화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 이유가 뭐야? 두 가지가 있지, 거기에. 어떤 거야, 이유가? 두 가지. 사회 기능의 분화, 그치요? 그리고 공동체 붕괴. 자, 공동체 붕괴야. 자, 그러면 2는 뭐라고 그래? 2는 그냥 여러 가지 사례를, 세속화의 사례를 들고 있지, 그치? 자, 그럼 2에서는 뭐라고 그래? 종교 근본주의. 종교 근본주의가 뭐냐? 종교 근본주의가 오히려 더 확산한다는 거잖아, 그쵸? 종교 근본주의란 뭐냐? 종교의 영향, 종교의 교리를 그대로 따라서 하려는 생활 자세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영향력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거지, 그치? 강화되는 거지, 그쵸? 사는 말이야.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야? 자, 두 가지가 있어. 미래는 불확실하지. 자,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다? 완전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 인간의 불완전함, 그치요? 불완전성, 그치? 이걸로 인해서 불안이 생긴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기니까 누구에 의존한다? 절대자에 의존한다, 그치요? 의존하게 된다. 그 절대자가 누구야? 신이야, 신. 신에게 의지하니까 종교가 더 확대되겠어, 강화되겠어, 약화되겠어. 자, 그렇지. 자,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문제 뭐냐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어떠할 것인가요, 그렇지? 한국 사회에서 세속화가 진행될지 영향력이 확대될지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에서는 좀 달라지잖아. 이게 바로 이제 견해 제시형이지요. 자, 짜장면이 맛있다, 짬뽕이 맛있다 중에서 짜장이 더 맛있다. 여기서는 확대될 것이다, 또는 약화될 것이다. 자, 그럼 하면 이제 어떻게 제시문을 활용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제시문에 나온 내용을 활용해야 되거든. 자, 그러니까 제시문 논증에서 자, 제시문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자신의 견해 너는 확대될 것이다, 약화될 것이다, 세속화될 것이다. 어느 쪽이야? 자, 그래서 어떤 자신의 견해가 있잖아, 그치? 그럼 견해에 부합되는 게 두 개 있고 반대되는 게 두 개 있지. 그러면 첫 번째, 자신의 견해와 부합되는 자, 제시문을 논거로 활용하는 거야. 그리고 상반되는 자신의 견해와 상반되는 건 어떻게 될까? 제시문은 비판해야지.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제시문만이 아니라 너의 어떤 견해가 또 약간의 어떤 독창적인 견해가 들어가야 돼. 자신의 독창적 견해를 부과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자, 너는 약화될 것 같아, 강화될 것 같아. 너 지금 교회나 뭐 성당이나 또 그
절이나 아니면 뭐 신천지나 다니는 거 있어 없어? 뭐 신천지 안 다녀? 신천지 교인을 감별하는 방법이 있대. 뭔지 알아? 이만희 나쁜 놈. 선생님 매우 순화해서 한 거야. 차마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 이만희 XXX 해보라고 하면 못 한다는 거야. 너 나를 못 믿는 거야? 뭐 이런다는 거지. 일단 신천지 안 다니지? 선생님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비종교인이야. 즉 선생님은 무신론자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 타인이 믿고 의지하는 신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은 존중하자. 근데 신천지는 존중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악의 근원이 됐지, 그치? 종교 활동의 방식 뭐 이런 걸 욕하는 게 아니라 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야. 뭐 그거 자기들 손잡고 예배하는 거 좋다 이거지. 뭐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믿는 좋다 이거야. 자기가 신천지라고 얘기를 해야지 방역이 될 거 아니야. 지금. 안 하고서 말이야. 공무원들이 막 다니면 그 신천지 교인 공무원들이 너 봤잖아. 보건소의 그 팀장이 말이야. 자기 확진되고 여러 확진시키고 안 되잖아 그러면. 일단 확대된다 약화된다. 닭이냐 달걀이냐 하지 말고 자 너의 견해. 넌 느낌 필로만 얘기해봐. 어떤 것 같아? 확대된다. 자 그럼 확대된다. 일단 약화된다로 할게. 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약화될 것이다. 왜 약화되느냐? 재심은 1에 나왔잖아. 재심은 1에서 약화되는 이유가 뭐라고? 사회 기능 분화지, 그치? 서구 사회가 그렇단 말이야. 그치요? 서구 사회가 그렇던데,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말이야. 한국은 더욱 급격한 근대화야. 사회 기능이 더 빨리 분화됐어. 약화되겠어? 강화되겠어? 약화되지, 그치? 여기. 두 번째. 공동체가 붕괴됐어. 공동체 붕괴라고 그랬지, 그치? 너 이거 배웠어? 70년대 이후에 급속한 이촌향도. 이촌향도가 뭔지 알지? 뭐야?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이렇게 돼가지고 약화된 거야.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그리고 말이야. 재심은 3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 뭐라고 그랬어? 인간이 불완전하고, 그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그랬잖아. 자, 그걸 비판해줘야지. 재심은 4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해, 그치? 우리는 특히나 더 발달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 어떤 인간의 불완전함이 어때? 극복이 되지, 그치?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다. 거기다 이제 추가할 게 뭔지 알아? 일부 그 불교계 또는 개신교계 그리고 신천지 이쪽에서 막 부정부패 많고 막 그러잖아. 스님이 막 결혼해서 재산 불리고 그렇지? 도박하고 술집 다니고 그리고 목사가 자기 교회에 세습시키고 막 이러고 신천지 이러니까 종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시선이 좋아 안 좋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종교 영향이 더 약화될 것이다. 이걸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그게 되겠지, 그치? 설득력이 있어, 없어? 너는 확대될 거라며. 자, 그럼 확대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자, 확대될 것이다. 자,
어떻게 확대되느냐? 미래가 불확실하고 인간이 불안전할 때 더 확산된다고 그랬지, 그치? 어? 미래의 불확실성. 이거를 말해, 녹여내야 돼. 우리나라는 지금, 자, IMF 이후에 급속한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가 늘어나? 비정규직 증대됐어. 비정규직이 급증했어. 자, 비정규직이야. 1년밖에 일 안 하고 또 계속 계약해. 미래가 확실해, 불확실해? 그치? 청년 실업 심화되지, 그치? 응? 너 실업이야. 미래가 막 안정적이야. 확실해? 불확실해. 자, 이런 것들이 더 어때? 불확실함을 키우고.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이 돼, 정규직에서.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믿겠어, 못 믿겠어? 점점 더 약해지겠지. 그러면 절대자의 어떤 의지하려는 생각이 더 커져, 작아져? 커지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판해야 되잖아. 1번, 3번 제시문을 비판해야지, 그치? 자, 세속화는 말이야. 세속화는 서구 사회의 사례. 우리 사회에 맞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 서구 사회는 뭐가 잘 돼 있어?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 죽으면 연금 잘 나오고 놀아도 실업급여 잘 주고. 불안해? 좀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에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는.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지만 자, 비정규직도 많고 복지가 아직 취약하잖아. 확실해? 불확실해? 어? 불확실하지. 그치 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거기에 플러스. 아까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되는 게 플러스 알파거든. 플러스 알파. 뭐냐? 한국 종교의 특성이 있어. 한국 종교의 특성. 뭐라고 그랬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냐? 한국 종교의 특성. 호국적이다. 이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자, 원래 종교는 불교도 그렇고 불교가 뭔지 알아? 내세 윤회라는 거 알아? 윤회 돈다 이거야. 그 뭐야? 어? 돈다는 게 윤회 사상. 어? 돈다는 게 어떤 의미야? 자, 죽으면 자, 저 세상으로 가서 영원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다시 태어나서 또 살고 다른 걸로 태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내세를 믿어 안 믿어? 믿어. 내세라는 게 올 다음 세 믿지. 자, 개신교 생각. 개신교 천주교 다 저를 천국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아니야, 그렇지? 저도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천국에 가려고 막 열심히 사는 거 아니야? 어? 그죠? 근데 우리나라 종교는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 성격이 급해. 죽어서 천국 가게.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잘 살게 해주세요. 현세구복적이라고 그래. 현세가 지금 세상이야. 지금 세상에서 복을 구한다. 이런 특성이 있어. 우리나라 종교의 특징, 현세구복적이다. 현세구복적, 현실에서 복을 구하는 특성이 있어. 너 그 수능 볼 때 수많은 어머니들이 교문 앞에서 옆 붙여놓고서 막 빌잖아. 우리 딸 나중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니야. 지금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아니야? 그치? 100일 기도회 하고 교회, 절, 성당 다 100일 기도회.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지금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성격인데 지금 어려워. 지금 잘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더 빌리겠어. 그치? 교회 영향력이 작아질까 커질까? 알겠어?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창의적인 답이 되는 거야. 플러스 알파.
알았어? 오늘의 과제는 예제 2야. 그거까지 지난번 거하고 같이 할 테니까. 자, 예제 2번 92페이지에 있어. 그쵸?